a cantar esta canción con mucho cariño de mi corazón a la República Dominicana, la casa del merengue y la casa de la bachata. Voy a cantar esta canción con mucho cariño de mi corazón a la República Dominicana, la casa del merengue y la casa de la bachat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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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casa. 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들 중 하나인 스피나커의 시계를 살펴보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유명한 시계 디자인들을 스피나커만의 독특한 색깔로 재해석한 시계 두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헐 크로노그래프라는 쿼츠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플루스라는 오토매틱 모델입니다. 이 둘은 스피나커 시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멀리서 봐도 스피나커 시계라는 걸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스피나커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시계들입니다. 먼저 제 왼손에 있는 헐 크로노그래프는 스피나커에서 오랜만에 내놓는 쿼츠 모델입니다. 스피나커의 과감함도 엿볼 수 있는 시계입니다. 요즘 레이싱 크로노그래프가 유행이고 또 파네라의 오마주가 유행인데 스피나커에서는 그게 유행이야? 합쳐보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파네라이풍의 사각형 케이스에다가 레이싱 크로노그래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손에 있는 플루스는 헨리 플루스라는 영국의 발명가에게 헌정된 시계입니다. 플루스는 1878년에 물 밖에 있는 산소 공급 장치와 연결할 필요가 없이 잠수부가 물속에서 1시간 정도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위브레서라는 잠수 장비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플루스의 잠수 장비는 1880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중 터널이었던 세번 터널을 건설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피나커는 현대 다이버 시계의 원형이라고 불리는 블랑팡 50 패덤스의 오마주 시계에다가 이 혁신적인 발명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플루스 시계의 디자인의 원형이 되는 블랑팡 50 패덤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2년 프랑스 해군은 처음으로 특수 잠수 부대를 창설을 하면서 로베르 말루비에 대위와 클로드 리포 중위에게 잠수 부대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이 두 사람은 나침반이나 수심 계측기 같은 장비는 쉽게 구했지만은 시중에 나와 있는 시계들 중에서 잠수 부대원들이 찰만한 튼튼하고 믿을만한 방수되는 손목시계가 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말루비에 대위는 당시로서는 거대한 42mm 사이즈의 케이스에 야광 인덱스와 회전식 베젤을 가진 시계를 직접 디자인을 해다가 여러 시계 회사들의 제작 의사를 타진해 봅니다. 하지만 드레스 시계가 대세이던 당시의 분위기에서 선뜻 말루비의 대위의 요구에 응해주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스위스의 블랑팡이라는 회사의 경영자였던 자크 피슈테흐라는 사람이 취미로 직접 다이빙을 하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시계를 디자인하고 있었던 괴짜였습니다. 말루비에가 그려놓은 시안에다가 자기가 개발한 방수기술, 예컨대 오링으로 2번 실링을 한 용두라든지 고무 패킹을 덧댄 케이스백 같은 것들을 더해서 1953년에 출시된 시계가 바로 블랑팡의 50 패덤스입니다. 블랑팡의 역사 이야기는 앞으로도 더 많이 듣게 되실 텐데 왜냐하면 저희 채널에서 사랑하는 또 다른 브랜드인 스쿠알레가 과거에 블랑팡 시계에 들어가는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블랑팡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스쿠알레에서 내놓을 창사 60주년 한정판 기념시계도 블랑팡 오마주 시계인데 아마 현재 블랑팡 브랜드에서 내놓는 시계들보다 더 빈티지 블랑팡에 더 가까운 시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스피나커의 시계도 블랑팡의 디자인을 모티프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두 시계들은 스피나커 특유의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참신한 디자인에 설득이 되신 분들, 서브마리너풍 다이버 시계나 스피더마스터풍 레이싱 시계에 질리신 분들께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피나커 시계들은 결제하실 때 생활30이라는 저희 채널 전용 쿠폰 코드를 활용을 하시면 20% 할인도 됩니다.
헐 크로노그래프의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하면 188불이고요. 플루스는 할인이 되면 228불입니다. 관부가세를 포함한다고 해도 각각 20만원대, 30만원대의 스펙 대비 저렴한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나커는 저희 채널에 소정의 판매 커미션을 지급하는 거의 유일한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을 재정적으로 돕고 싶으시다면 본인 시계는 스피나커에서 한 3개 정도 구매를 하시고 엄마, 아빠, 애인, 오빠, 형, 누나,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친구 선물도 다 스피나커에서 꼭 저희 채널 쿠폰 코드를 활용하셔서 할인도 받으시고 그렇게 결제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고 충동 구매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시계 단점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두 시계들의 공통된 첫 번째 단점은 사이즈와 두께입니다. 스피나커의 시계들은 대개 42mm에서 43mm에 이르는 큰 사이즈에다가 대부분 13mm는 넘는 꽤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는 시계들이 많습니다. 스피나커는 사실 특유의 동글동글한 케이스 형태라든지 인덱스의 느낌 때문에 사이즈가 이래도 무지막지하게 크다는 느낌보다는 손목위에 두툼한 두꺼비를 올려놓은 것 같은 귀여운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계들의 두 번째 단점은 약간 묘하다고 할 수 있는 시계줄의 선택입니다. 물론 가격대를 감안하면 두께와 촉감이 좋은 빈티지 스타일의 방수 방염 처리까지 되어 있는 가죽줄을 주기는 하는데 방수 시계에 늘 이렇게 가죽줄을 붙이는 센스가 좀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에 이 가죽줄을 넣어보니까 천천히 젖기는 해요. 다른 가죽줄들보다. 그러나 아예 물에 안 젖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수시계에 이 가죽줄을 붙이는 선택이 옳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플루스의 경우에 얼마 전에 메탈줄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탈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을 조금 더 주고 그리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헐 크로노그래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너비는 42mm입니다.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8mm이고요. 케이스가 좀 크기는 하지만은 러그 투 러그가 길지 않아서 손목이 가는 분들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헐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파네라이 오마주 중에서는 오히려 사이즈가 작은 편에 속하는 시계입니다. 쿼츠라고 두께를 얇게 만드는 일은 스피나커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가 봅니다. 15.5mm의 상당히 묵직한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도 84g으로 쿼츠 시계치고는 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그의 너비는 22mm이고요.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시계줄을 채택을 했습니다. 316L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에 베젤 부는 원형의 브러쉬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 검은색으로 자동차의 속력을 측정할 수 있는 타키미터가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러그 정면에는 세로 방향의 브러쉬가 되어 있고요. 케이스의 정면과 측면의 나머지 부분들은 반짝반짝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의 윤곽이나 피니쉬의 수준 같은 거는 20만원대의 가격을 감안하면 매우 훌륭한 편입니다. 크로노그래프 시계니까 2시와 4시 방향의 망치 모양의 푸셔가 각각 있고 다이버 시계처럼 풀고 잠글 수 있는 용두는 크라운 가드 없이 3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두의 정면에 스피나커의 삼각도 로고가 그려진 사이드 크라운이고 측면에는 코인 엣지가 되어 있습니다. 100m 방수 시계라서 본격적인 다이버 시계라고 보기는 힘들지만은 용두뿐만 아니라 푸셔까지 돌려서 잠글 수 있는 잠금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용두와 푸셔를 완전히 잠궜을 때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방수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거고 일상적인 활동이나 가벼운 물놀이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시계라고 생각됩니다. 두툼한 돔 형태의 시계 유리는 강화 미네랄 크리스탈입니다. 내부에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어서 육안으로는 사파이어 크리스탈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 보입니다. 뒷면은 돌려서 열고 잠글 수 있는 스크루인된 솔리드 케이스백입니다. 스피나커를 상징하는 삼각도 형상을 그려놓았고 쿼츠 시계답게 케이스백이 아주 납작해서 착용감이 좋습니다. 다이얼은 낡은 시계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햇볕에 변색되고 결이 다 일어난 듯한 모습을 연출을 해왔습니다. 일종의 흄 다이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씹은 침과 서브 다이얼의 침들도 거친 브러쉬를 적용하고 약간 노란 기운이 도는 야광 도료를 같이 매치를 시켜놔서 낡은 시계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스피나커는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의 연출
연출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두 겹의 판을 붙여서 만드는 샌드위치 다이얼을 채택을 했습니다. 야광이 없는 주 다이얼판이 위에 있고 그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야광 도료가 발라진 다이얼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크로노그래프 시계니까 3개의 서브 다이얼이 있습니다. 3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은 24시간계를 표시를 하고요. 6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은 현재 시각의 초 단위를 표현을 합니다. 2시 방향의 푸셔를 눌러서 크로노그래프를 동작을 시켜보면은 메인 초침이 움직이면서 초 단위의 경과 시간을 표시를 하고요. 9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은 경과 시간의 분 단위를 표현을 합니다. 최대 60분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베젤의 타키미터는 자동차가 경주 트랙에 한 바퀴를 도는 동안 평균 시속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보통 경주 트랙에 한 바퀴가 1km라고 치면은 한 바퀴가 시작될 때 크로노그래프를 동작을 시켜서 이제 자동차가 한 바퀴를 다 돌았다 싶으면은 크로노그래프를 멈추면은 초침이 이제 타키미터의 숫자를 가리키게 되는데 그게 차의 속력인 거죠. 지금 90과 100 사이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한 바퀴를 시속 95km 정도의 속도로 돌았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4시 방향의 푸셔를 누르면은 기계식 크로노그래프처럼 재빠르게 리셋이 되죠. 파네라이 오마주와 레이싱 크로노그래프를 결합한 이 선택은 참 참신하게 느껴집니다. 둘 다 요즘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거라서 이 시계에 나타나는 것들은 어디서 각각 많이 본 것들인데 이 둘을 결합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에 저도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시계에는 쿼츠의 엔진을 사용하지만은 크로노그래프 모듈은 기계식 시계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메카 쿼츠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침도 1초에 5번 움직이고 4시 방향의 리셋 푸셔를 눌렀을 때 기계식 크로노그래프처럼 재빨리 리셋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푸셔를 누르는 느낌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특이하게도 12시 방향에 굉장히 커다란 날짜창이 있는데 두 개의 숫자를 두 개로 나눠진 창에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피나커의 로고는 그 아래에 부착이 되어 있고 빨간 글씨로 방수 성능을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로는 세이코사의 BK73 메카 쿼츠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쿼츠의 엔진을 사용해서 정확도와 편의성은 높이되 크로노그래프의 모듈은 기계식의 것을 사용해서 기계식의 분위기도 나름대로 풍기도록 한 무브먼트입니다. 얼마 전에 리뷰한 데넨니 1962 모델과 거의 동일한 무브먼트인데 날짜창의 표시 방법만 다릅니다. 스피나커가 참 대단한 게 무브먼트나 거의 모든 스펙이 동일하거나 우월한 시계를 데넨니보다 10만원 정도 싸게 팔고 있습니다. 가끔 스피나커 시계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의 한 달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정도고요. 배터리의 기대 수명은 3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두를 풀고 넣는 느낌은 약간 타이트한 면이 있습니다. 용두 액션도 이상적인 것보다는 약간 헐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날짜창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데 시간 조정을 할 때 좀 헐거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용하기 불편한 정도는 아닌데 좀 아쉽다고 할까요? 그런 게 다소 있습니다. 그동안 스피나커 시계가 야광이 좋은 경우가 있고 나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시계는 스피나커 시계의 평균보다 좋은 편입니다. 초반 밝기도 그럴듯하게 나오고 지속력도 평균 이상입니다. 좋은 점은 서브 다이얼의 바늘에까지 다 야광이 들어있어서 축광이 충분히 됐을 때는 어둠 속에서도 크로노그래프를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계의 시계줄은 스피나커 특유의 빈티지풍의 방수 가죽줄이 달려 있습니다. 동물의 피부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고급스러운 통가죽 느낌이라기보다는 가죽으로 만든 떡 같은 느낌의 가죽줄이고요. 기본적인 방수 처리와 방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촉감이나 냄새는 나쁘지 않고 가격대에 비하면 아주 좋은 가죽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계는 스피나커의 디자인은 마음에 드셨지만 오토매틱이라서 관리하기 불편할까봐 쿼츠 모델을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시계 유리가 미네랄인 점이랑 용두가 약간 헐거운 점 등이 다소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그런 문제에는 가격이 착해서 어느 정도 용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가성비만 놓고 보면은 다음 소개해드릴 시계가 심지어 더 좋습니다. 스피나커 시계들 중에서 품질과 가격 간의 밸런스
밸런스가 가장 빛나는 구간이 있는데, 제가 전에 리뷰했던 크로프트도 그렇고 이번에 보여드릴 플루스라는 시계도 가격 대비 높은 품질을 보여주는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대에서 보기 드문 블랑팡 오마주라서 인기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2017년에 처음 출시된 이래 여러 차례 매진 사례를 기록하기도 했던 모델입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지름은 43mm고요.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50mm입니다. 보통은 파네라이 오마주가 굉장히 큰 경우가 많고 블랑팡 오마주는 그거보다는 작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스피나커의 경우에는 오히려 블랑팡 오마주가 사이즈가 살짝 더 큽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두께는 13mm가 살짝 넘는 것 같은데 스피나커의 오토매틱 시계인 것 치고는 두께가 오히려 얇은 편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95g 정도로 그냥 평균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러그의 너비는 22mm이고요. 시계줄은 22mm 너비에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20mm로 좁아지는 형태입니다.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의 마감은 가격대를 감안하면 다소 놀랄 정도로 좋습니다. 세로 방향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직선형의 사틴 브러쉬가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고 케이스의 모서리에만 폴리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계의 유리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입니다. 무반사 코팅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평면이라서, 그리고 다이얼이 바로 밑에 붙어 있어서 빛이 많이 반사되지는 않습니다. 베젤은 블랑팡을 연상시키는 돔 형태의 베젤인데 아크릴 소재의 베젤입니다. 아크릴이라니 액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알루미늄 인설트에 비해서 스크래치가 났을 때 오히려 나은 면이 있습니다. 치약을 묻혀서 살살 비벼보면은 어지간한 스크래치는 다 지워집니다. 블랑팡의 오마주 시계이긴 한데 케이스와 베젤 같은 주요 구성 요소들의 비례는 블랑팡을 참고했다기보단 그냥 전형적인 스피나커의 시계입니다. 원조 블랑팡의 디자인에서 착안을 한 거지 비례까지 완벽하게 따라하진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두는 3시 방향에 크라운 가드 없이 위치해 있고 스피나커의 로고가 들어간 사인드 크라운에 코인 엣지를 적용을 해놨습니다. 베젤의 엣지가 놀랍도록 제법 원조 느낌이 납니다. 굉장히 촘촘한 엣지인데 만져보면 거칠지 않고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입니다. 클릭 소리는 약간 높은 톤의 탱탱탱 하는 소리가 나고요. 베젤의 느낌이 다소 가볍긴 한데 백플레이는 전혀 없습니다. 다이얼은 햇볕을 많이 받아서 일어난 것처럼 모래를 깔아놓은 결을 부여를 해놨습니다. 이 역시 스피나커 시계 특유의 느낌을 갖게 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칼날 모양의 시분침과 화살표 모양의 시침에 거친 브러쉬 처리를 해놔서 낡은 시계의 느낌을 연출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 같고요. 가장자리의 채터링은 프린트가 되어 있고 굉장히 좁은 단위로 이렇게 잘게 눈금을 넣어놨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와 작대기 모양의 인덱스들은 부착이 된 형식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12시 방향에 스피나커 로고가 부착이 되어 있고 6시 방향에는 오토매틱이라는 문구와 함께 방수 성능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블랑팡 다이얼의 특징을 아주 잘 모방을 했는데 3시 방향에는 숫자를 쓰지 않고 날짜창이 들어가도록 한 게 원조랑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이얼의 가독성은 틀림없이 좋습니다. 베젤과 다이얼의 정렬 상태도 아주 좋은 편이고요. 뒷면의 케이스백은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인데 돌려서 잠궜다가 돌려서 풀 수 있는 형태이고요. 앞면과 달리 여기에 들어간 유리는 미네랄 크리스탈을 사용했습니다. 케이스백이 과도하게 두툼하지 않고 납작해서 착용감이 좋습니다. 스피나커 브랜드의 장식을 이 로터에 가미한 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세이코사의 NH35A를 사용하고 있는데 1시간에 21,600회, 1초에 6회 진동하는 표준적인 진동수를 가진 무브먼트고 파워 리저브는 41시간 정도입니다. 이 무브먼트는 중저가 시계에 많이 들어가지만은 수동 감기와 해킹을 지원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 무브먼트입니다. 이 최대 오차는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인데 보통은 이보다는 아주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용두의 사이즈는 잡기 좋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용두 나사를 풀고 잠글 때 느낌이 다소 뻑뻑하긴 한데 용두 액션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용두를 반쯤 뽑아서 날짜창 돌리는 것도 아주 잘 되고, 그리고 용두를 다 뽑아서 분침을 돌리는 것도 시원시원합니다. 수동 감기 느낌도 부드럽고요.
용두나사를 다시 집어넣는 느낌은 좀 뻑뻑하긴 하네요. 이 시계의 야광도 스피나커 시계의 평균보다 좋은 편입니다. 요즘 마이크로 브랜드들의 야광이 아주 좋은 경우가 많아서 대단히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다이얼의 인덱스뿐만 아니라 베젤의 마커들에도 다 야광을 넣어둔 게 아주 좋습니다. 이 시계의 시계줄은 기존의 스피나커 시계줄이랑 비슷하면서도 다소 다른 면이 있는데요. 피아노 덮개처럼 약간 스웨이드 느낌이 나는 검정 가죽줄이 들어가 있는데요. 시계의 빈티지 느낌이랑 잘 어울리긴 합니다. 근데 약간 먼지가 잘 달라붙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는 불평할 수 없는 쓸만한 촉감과 향기 그리고 두께를 가지고 있는 가죽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죽줄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메탈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탈줄은 따로 사려면 대체로 비싸고 따로 사기도 힘드니까 처음부터 메탈줄 버전으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평입니다. 플루스는 현존하는 블랑팡 오마주 중에서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스쿠알레의 60주년 한정판이 나오면은 최고의 블랑팡 오마주는 그 시계가 가져갈 것 같다는 예상이 들고요. 좀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은 헬슨의 유명한 스킨다이버라는 모델도 있고 현재는 절판된 도리얼리스의 시스톰 시리즈랑 비교해도 퀄리티에서 다소 밀리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스피나커의 플루스가 여기서 언급한 모든 시계들을 압도하는 면이 있다면 착한 가격입니다. 가격이 30만원대 초중반으로 압도적으로 착합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에 세이코 무브먼트가 들어가서 스펙도 우수한 편이고 이 가격대에서 다소 흔해 빠진 일본 다이버 시계류 디자인이나 서브마리너류의 디자인에서 벗어난 시계라는 점에서 이 가격대에서 드문 블랑팡 오마주라는 점에서 희소성도 있는 시계입니다. 프로포션이나 사이즈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용두 부분에서 살짝 아쉬운 면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가격을 감안한다면 용서할 만한 정도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스피나커 시계 두 개를 오랜만에 리뷰를 했습니다. 둘 다 뛰어난 가격 대비 스펙의 시계라고 생각하고요. 둘 중에 어느 시계를 고르시든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시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